손실을 한번 보면은 난 공부는 5시간 했는데 갑자기 10시간 동안 잠도 안 오고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어떻게 하지?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단기 투자를 해보신 분들 다 이해하겠지만 하루에 2시간만 MTS 보고 대충 투자하고 기사 좀 읽고 하면 되겠지 하지만 결국 들어가는 시간은 7시간, 8시간이 들어가요.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그렇게 쏟은 7시간, 8시간 정말 가치 있는가? 그 단타를 하는.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기법이 있고 그 기법마다도 조금씩 신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적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타임프레임이 다르고 흔히 그 주식시장에서 투자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맞는 걸 빨리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자기에게 맞는 걸 어떻게 찾느냐, 뭔가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느낌 올 때까지 그냥 찾는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관한 얘기이지만 되게 일반적인 인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굉장히 다양한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제 주위에도 요새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계실 것 같아요. 테마주도 많이 해보시고 질러도 보시고 뉴스 보고 막 바이오주도 해보시고 온갖 걸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찾느냐, 단타를 해야 됩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단기 투자로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아. 내가 하고 싶던 게 이거야. 이걸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그래서 남들이 한다는 방식으로 막 해보고 질러도 보고 미수도 써보고 처음에는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어쩔 수 없이 되게 제약된 자원을 가지고 계시다. 자원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은 이 정도를 단타에 쓰시면 장타에 쓸 수 있는 돈은 제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굴러가고 있으면서 발생시키는 수익률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 돈이 다른 데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투자 방법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슈는 이 돈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가장 맞느냐, 묶이는 거잖아요. 묶인다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타일이든 결국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모든 기회를 놓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돈일 수도 있고 그게 금에 들어갔어야 될 수도 있고 불릴로에 투입되어 있었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인가와 비교해서 나는 자칫 그 비교 대상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공제회에 돈을 넣고 있는데 연 4%를 준다는 거예요. 연 4%를 주고 있으면은 그 돈을 빼서 아무리 개인 투자를 잘해서 연 7%를 달성하더라도 사실은 3% 정도의 차이예요. 그죠? 그게 연 한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연 300만 원의 차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그 자금이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그 비교 우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원리 하나를 뽑을 수 있겠죠. 첫째는 내가 하려는 스타일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기회 수익을 잘 생각해봐야 된다. 내가 팍 꽂혀가지고 이건 바이오에 들어가야겠어. 이건 일확천금이야. 어머니가 추천하셨어. 친구가 추천하셨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럼 내가 이 돈을 딴 데 놔두면 얼마나 괜찮겠느냐 생각해야 되는, 단순히 이제 예금금리에 둔 것과 비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즐비한 기회들 중에 내 돈이 어디 묶여 있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매매도 결국 돈을 묶어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아주 잘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기회비용 중에 한 가지는 당연히 돈이고요. 다른 하나는 집중력 혹은 나의 노력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투자 기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집중력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강제로 들어가는 어떤 노고가 있어요. 그게 손실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특히 단타에서는 손실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그게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소극적으로 써야 되는 시간. 손실을 한번 보면은 난 공부는 5시간 했는데 갑자기 10시간 동안 잠도 안 오고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어떻게 하지? 저 돈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들이고 에너지를 계속 빨아가는 것 같습니다. 연애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연애를 하면 데이트하는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제 사이가 나빠졌을 때 들어가는 온갖 고심의 시간이 존재하는데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특히 단기 투자를 해보신 분들 다 이해하겠지만 처음에는 하루에 2시간만 MTS 보고 대충 투자하고 기사 좀 읽고 하면 되겠지 하지만 결국 들어가는 시간은 7시간, 8시간이 들어가요.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면 그것도 기회비용과 이제 비교 우위의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쏟은 7시간, 8시간, 일주일에 한 20시간, 30시간의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가? 그 단타를 하는데 가치 있는가?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주식 단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어. 일주일에 100시간씩 투입해서 이것만 생각해서 하나의 어떤 일가를 이뤄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케이. 프로들한테는 오케이. 한번 해봐라. 그거는 뭐 지르는 영역이니까. 자기 인생을 지르는 영역인 거니까. 돈이 얼마가 있건 노력이 얼마가 들어가건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경지에 다다르겠다라는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이 똑같은 시간을 일주일에 20시간을 쏟아갖고 다른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세일즈맨이면 20시간을 더 고민하고 10시간을 더 발로 뛰어갖고 내 연봉이 1,000만, 2,000만 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내버려 두고 그 많은 시간을 그거 고민하는데 써야 되느냐 하는 이슈가 있죠. 무조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잔인하게 자기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 비용을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 돈도 묶이지만 집중력과 노력도 굉장히 묶인다. 우리가 일주일에 글쎄요 80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업무에 관련된 굉장히 뜨거운 집중력은, 그러니까 생산적인 집중력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은 사람이 한 80시간 정도가 거의 맥스일 것 같아요. 자기 업무 뭐 한 50시간, 60시간 하고 그 다음에 쉬고 정신 차리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내야 20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죠? 하루에 4시간.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4시간씩 뽑아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거의 투잡 수준의 시간을 들이는 것인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맞을까? 자기 인생 전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사용하는데,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이 4시간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글 읽는 게 너무 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읽고 뭐 블룸버그 읽는 게 원래 취미였어요. 투자랑 아무 상관없이 원래 매일매일 업무 때문에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1시간을 그런 글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 영역에서 되게 적은 자원, 적은 추가 자원을 투입하고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마다 다르다. 개인화의 영역이고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인사이트, 열정,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 이미 내가 많이 누적해온 어떤 재주나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단기 투자, 뭐 호가를 보는 것부터 뭐 아주 짧은 차트를 보는 것, 해외 선물을 보는 것, 해외 정보를 흡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계로 보지 않는 이상, 알고리즘이나 이제 프로그래밍화해서 보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정보를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봐야만 하는 정보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볼 것이냐? 이거는 딱 잘라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차트 분석 같은 거는 하루에 12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투입되는 시간이 실제로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씩 그걸 여유롭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보지 마시라. 차트 매매를 아예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는 게임이 되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제자들 키우면서 가장 답답한 케이스가 참고로 고백컨대 저도 그랬어요. 어려운 걸 좋아해요. 돈이 많이 되는 매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이 구현하기 어려운 매매들에 땡기는 면이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뭔가 세련되지 않을까? 큰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는 임팩트이고요.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C는 컨피던스겠죠. 내가 믿고 있는 확신도, E는 is입니다. 투자로 가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과적인 수익, 확신도, 승률, 확신이라고 할게요. is는 비용이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개가 특정한 사람에게 자기 자원을 투입했을 때 세 가지는 되게 타이트하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걸렸을 때의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 확신도가 더 낮은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예컨대, 아니면 난이도가 더 높은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자기 스타일을 조율할 때 요 세 가지를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옵션 트레이더들은 전형적으로 이래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수익은 낮춰요. 그럼으로써 확신도를 굉장히 높였다. 즉 내가 매일 출근해서 돈을 벌 가능성을 70% 정도, 내가 한 분기에 돈을 벌 가능성을 거의 뭐 한 95% 정도로 맞춰요. 확신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도 낮췄고 대신 난이도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다 활용해서 자기 감내할 정도로 높은 난이도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놀리듯이 세상에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럴 때 분산 투자를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매매 기법도 확신도가 굉장히 낮다, 나는 매매 기법으로 돈이 벌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대 수익을 낮추고 난이도를 확 낮춘 것, 난이도 낮은 것의 끝판왕을 분산 투자 혹은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것들에 골고루 투자해서 아주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워런 버핏은 그 스타일 아니에요. 그 장기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확신도 높은 스타일을 찾아서 수익은 낮추고 난이도를 낮춰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걸 하지 마라. 좀 더 쉬운 길이 항상 존재한다. 대신에 난이도를 낮춰라.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단타쟁인데 물렸을 때 들고 있으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그 돈이, 나의 자원이 묶여서 다른 단타를 못 치잖아요. 물려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단타 치는 사람은 계속 단타를 쳐야 되는데 못 치게 된다. 요런 기회비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도 높고 승률도 높고 난이도도 낮은 경우도 있나요? 있겠죠. 근데 그 자신이 찾아내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본인에게 난이도가 낮고 승률도 높고 수익도 높다. 그런 게 발생하는 어떤 해자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다음에 다시 공지 드리고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